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에서 진로 인성 코치 자격 과정을 진행하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코로나 때 강의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일을 하면서 2년 반 동안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코칭 회사가 EGMI 글로벌 경영원이고요. 그 코치 교수로는 연세대에서 전영순 코치하고 또 서우경 교수님이 계신데 여자 교수님은 딱 2명밖에 없었고 최초 교수예요. 미국에서는 코칭이 40년이 됐는데 한국에 코칭이 들어온 지는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고생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세대에서 5년 동안 전문 코치를 400명 넘게 배출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교수들이 되어 있거나 전문가가 되어 있고요. 조선일보에서 양성할 때도 비용이 한 400만 원 넘었고 연세대에서는 800이 넘는 과정이었지만 지금 꾸준히 활동하신 분은 아주 베테랑이 되어 있고요. 제자 중에 한 분은 상담하고 코칭으로 한국 1호 상담 코치 박사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고 그래요. 만나서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좀 쳐보세요. 네, 저희 수업은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발표를 하면 그때도 박수를 쳐주고 또 항상 이렇게 지지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에너지를 업한 상태에서 감정의 대화를 하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품격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5월 12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수업 시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1강은 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자격과정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OT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명패를 만들어서 어떻게 코칭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건지를 먼저 글로 써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칭이란 도대체 뭐야? 네, 이게 토론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때 강사라고 부르지 않고 코칭 수업은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요. 퍼실리테이터란 촉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토론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지에다가 코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팀을 짜서 수업을 하고 나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론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이렇게 수업하면 한국적인 수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주입식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몸으로 느끼고 네네네. 그러겠죠? 네, 이 토론 수업이요, 미국에서 2박 3일에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메인 강의를 하는 분이 저하고 여자분이 딱 2명 있었어요. 제가 후발주자로 들어갔는데 제 앞에서 하시는 분은 지금 최고 스피치로 유명하신 분이 되었고 또 그 워크숍 하는 기업 강의로 연봉 1억은 기본을 넘기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인데요. 약간 연극 같은 느낌? 뭔지 아시겠죠? 모든 내용을 조금 극대화하는 표현,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을 때 박수를 어떻게 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와! 네, 이런, 그래서 수업이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그렇게 좀 에너지가 올라가는 자리가 제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또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프로필인데요. 제가 대기업에서 처장 13년 정도 할 때 연간 매출 100억씩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성 리더들이 700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10%씩 있었는데요. 하루 12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그 상담하다가 진이 빠진다는 느낌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야 어딘가로 도망가야겠다. 그럴 때 이제 경영대학원에 갔는데 그때 미국 컨설팅 회사의 대표 코치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다닌 대학은 중앙대학교 창업 경영대학이었는데요. 거기에 그 미국 교수님이 오셨었는데 저희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려면 코칭이 그냥 필수로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 되면 아침마다 그룹을 져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코칭 피드백은 컨설팅 회사 교수님이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아주 계속 트레이닝을 받은 게 이제 제가 15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또 그 미국 코치님이 저한테 키워주신 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회사에 한 2조 정도 되는 교육회사에 제가 18년 정도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오신 이후로 처음으로 소통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알고 계신 코칭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못 알아들으셨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알아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통 있는 그 중앙대 경영대학원에서 제자로 기른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박사들이 논문 쓸 때 그 코칭에 관련된 사인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렇지만 사사해준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여기 있는 유 대표님은 좀 아실 텐데 기술이 얼마나 막강하냐 하면 총으로 상대방을 썼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강한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한 가지만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배운 것을 다시 나한테 총을 겨누지는 마라.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요. 지금 제가 15년 동안 코칭을 하면서 결과를 이루면서 아,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이었구나 하고 지금 이제 알고 지내고 있죠. 이해를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코치님은 하버드대 리더십을 연구하신 분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코치님도 저한테 CEO 1대1 코칭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만 영어로든 뭐 스페인어로든 언어만 되면 전 세계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다 일을 해도 통용이 되는 일이에요. 기업 컨설팅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컨설팅 들어보셨죠? 컨설팅하고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서 코칭은 1대1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답을 주는 게 컨설팅이라면 솔루션을 주는 게 컨설팅이라면 코칭은 그분이 자각을 해서 스스로 변화되면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조력하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주인공이 아니라 코치를 받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또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동덕여대에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항상 1학년이 들어오면 100명의 리더를 뽑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코치 자격증을 발급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이 4학년이 되면은 1, 2, 3학년 애들을 멘토가 돼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가 엄청 좋죠. 지금까지 있는 거고요. 그 대학은 그 리더십 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사실은 이게 대학마다 다 있어야 되거든요. 하버드대에 하버드 케네디 정치 행정 대학원 스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예, 거기에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제가 부시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양재길 박사님께서 번역해갖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분도 거기에서 리더가 되는 품성을 다 익히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훌륭한 리더들이 연계돼서 관계를 곱해서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디든지 리더십 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세요? 네, 모든 기관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리더십 센터가 하나가 있는 게 우리 집 애들한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립학교에서 제가 코칭을 할 때였는데 옆에는 미국 코치님이시거든요. 네, 미국에서 유명한 보스턴에서 목사님이셨는데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간에 코칭 자격증을 따고 돌아가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미국은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면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산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주 글로벌한 코칭을 하면서 잘 지내는 분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코칭이어야 되나? 예. 여러분들은 코칭이 필요하다 아직 생각은 안 드셨겠죠? 공부 안 했으니까? 필요할까요? 코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 진짜요? 네. 네, 여기는 완전히 우등생만 앉아 있는 거죠? 네, 네. 이건 제가 ESG라고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경영자 과정을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어제 공부한 건데, 이게 딱 여기다 말씀을 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맨 밑에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라는 기본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ESG, 그 중에서 소사이어티의 S에는 인간 존중인 거예요. 근데 인성교육에서 리스펙트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는 그냥 평생 창작하면서 일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쓰면 쓸수록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런 교육을 만들어냈을까를 계속 여러분들이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갖고, 배울 때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코치 교수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거 완전히 태평양 바다 같아. 인문학이기는 인문학인데, 너무너무 매일매일 새로워지잖아요. 어제 만났던 사람은 오늘 달라져 있잖아요. 그분을 다시 또 변화시키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 빠진 것 같다. 이 공부는 태평양이다. 가도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냐? 성장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더라. 그래서 괴테가 쓴 어록이 되게 심플하면서도 그 어휘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품위가 있는데요. 칭찬을 이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들이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해주라, 대해주라.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왕자님이 됐으면 좋겠다. 백설 왕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한 건가 봐요. 예. 네? 왕자님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왕자님으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 코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혼을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내께서 머리는 약간 파마기 있는 사람, 양복은 베지색, 그 다음에 나를 초대하는 경양식집은 내가 음식을 고르도록 존중해주는 사람, 거기에 샐러드도 필요하고 이런 걸 주문하라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내 남편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었대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정말 그녀가 원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남편이었을까요? 박수 좀 쳐주세요. 여기선 그러겠죠? 네, 추리력 짱! 추리력 100점!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코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냐하면 저희 배우자이신 남편이 전혀 세상 일에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이 됐는데요. 그 박사님이 하시던 모습대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코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서는 우리 집안에서 변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굴 가서 코칭을 하지? 이런 생각에 닫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 자기가치 발견이라는 시간이 네, 4교시 정도에 있을 건데요. 자기 가치라는 거는 자기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일 수도 있고 단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의 골격을 철학으로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에 말하자면 나무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뿌리? 예, 나무의 뿌리예요. 그러면 그 철학이 갖춰져 있다는 거는 석가래 같이 튼튼한 기초 골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철학이 어떤 게 있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착하게 살자. 예, 그게 철학이에요. 네. 네네네. 또, 예, 박수 쳐야죠, 이럴 때. 네, 네,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나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 저의 착하게 살자는 네. 뭐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네, 중간중간에 누굴 만났는데 네. 내가 나쁘게 살았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네.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욕먹지 않을 정도의 예. 착하게 살자. 네, 있어요. 네, 말하자면 이걸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인성에 조금 더 담겨 있는 말이 인격이에요. 네, 인격이 갖춰지신 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치 발견의 언어를 내가 잘 못 알아차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 3가지가 뭔지 물어보신 다음에 인사를 해보는 거죠. 연습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밸류, 가치 단어에서 그냥 지금은 언뜻 난 이 3가지가 맞네 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네, 물어주는 거죠. 어떻게 물어주죠? 네,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2일이잖아요. 활기찬 오늘의 날씨도 좀 덥기도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3가지를 알려주시면 영미 코치님은 감사, 배려, 유연성이 빛나면서도 영감과 에너지가 아주 솟아오르는 그런 달이 되기를 응원해요. 이렇해 인사해 보는 거예요. 네.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한번 정해 볼까요? 네.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그럼 한번 인사를 옆에 분하고 정했어요? 단어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보이시죠? 네, 옆에 있는 분하고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철학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다고요? 그 3개 단어를 넣어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를 해드리는 거죠. 오늘의 만난 인사예요. 예, 코치 인사는 좀 다르죠? 네. 네, 기본이 철학이에요. 네. 시작. 네, 인사하세요. 네. 네, 인사하세요. 네, 거기 같이 인사하세요. 시간은 제가 2분만 드릴게요. 지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미 코치님, 네. 네, 명석 코치님하고 네. 네, 인사하세요. 네. 네, 지금 쓰고 계세요. 아 쓰고 계세요. 네. 네, 본인의 같이. 네. 선생님 거 보여주세요. 저. 사진 안 적어요. 선생님 것도 너무 좋아요. 아, 이거요 넘겨드릴게요. 네, 예. 감사, 배려, 유연성, 창의성, 결의, 봉사, 이상 품기. 다음 수업에 올 때 카드 자체를 가지고 올게요. 네. 책임감, 겸손, 사랑, 이해, 청결, 관용, 네? 사려, 네. 인내, 초연. 못 들어본 단어죠? 네. 네, 단어가 아름답죠?
예. 근면, 상냥함, 인정, 충직, 기뻐함, 소신, 자율, 친절, 기지, 신뢰, 절도, 탁월성, 너그러움, 열정, 정의로움, 한결같음. 네. 그냥 쉽게, 그냥 편안하게 인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인사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문구가 필요해. 저 문장 중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영감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졌어요. 영감이요. 네. 영감이라는 건 창조적으로 번뜩 여쭤본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내 폰에 있는